자,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근데 1989년 8월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볼게요. 뒤에 여기 나왔는데 11월 달이네요. 언제 됐어요? 이게 85년도에 논문을 썼죠. 그러니까 85년도에 써서 86년에 나왔죠. 근데 87년 11월 달에 서미션을 했어요. 논문 투과했다는 거예요. 1년 정도 다듬어서 했죠. 왜냐하면 그대로 내면 안 되니까 자기 거를 논문을 좀 다듬어서 1년 정도 걸려서 냈습니다. 투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를 막 해서 2번인가 했다고 나온 것 같은데 여기 2번의 리비전을 거쳐가지고 88년 3월에 최종 통과 억셉턴스가 온 거예요. 억셉턴스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무지 빠른 겁니다. 11월 달에 냈는데 4개월 만에 통과됐다는 거는 진짜 대가죠. 그죠? 다 인정한 거예요. 와, 이런 논문? 오케이. 다 인정해서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간될 때까지 어떻게 돼요? 1년 반 걸렸어요. 억셉트 받고 1년 반 걸렸다니까요. 근데 이런 게 기본이에요. 2년, 3년 걸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죠. 보통 리뷰전을 지금 이 사람은 무지 빨리 해준 겁니다. 보통 하면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리비전 한 번 할 때마다. 리비전 2번 했으면 우리 같으면 거의 1년이 걸려요. 6개월에 한 번씩. 왜냐면 리비전 오면 수정사항이 무지 많이 적어지거든요. 지금 여기는 수정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리비전 2번에 끝난 거고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 수정하는데 거의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 지적사항 해놓으면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논문을 한번 내려고 그러면 3년에서 4년 잡고 해야 돼요. 대신에 여기 우리 이거 MIS 사이언스나 MIS 쿼터리 실리면은 앞으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각오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여기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앞에 서론 부분에서 우리 그 논문을 축약 요약해 놓은 거예요. 첫 번째가 Organizational Investment in Computer-Based Tools에서 쭉 나오죠. 자, 그러면 때 뭐냐면 본질적으로 리스키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이 사용을 안 하면은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 수억, 수십억 투자했는데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리스키하다. 그 이유가 밑에 나옵니다. 자, 처음에 논문을 시작할 때 서두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논문을 쓸 때 던져주는 겁니다. 제일 앞에 첫 문장이 제일 중요해요. 첫 문장의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논문 딱 읽었는데 첫 문장의 첫 줄이 이상해. 그럼 안 읽어요. 첫 문장의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 당시에 시스템 개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썼겠어요? 야, 니네 근본적으로 위험해. 이런 거 발굴하면. 그 이유가 뭐냐? 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면 어떨 거야? 시스템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야, 니들이 왜냐하면 이 전 논문들이나 이 전 논문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잘 개발할지에 대한 논문이 무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딱 봤더니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해. 이 고민이 빠진 거죠. 그래서 화두를 던져준 겁니다. 야, 그동안에 니네들 시스템 개발한다고 고민 많이 했지? 중요한 거는 시스템 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아까 전에 오브젝티브하게 100%를 맞춰봐야 사람들이 그렇게 인지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사람들이 억셉트를 안 하면 너 말짱 꽝이야. 이 얘기를 처음에 던져준 겁니다. 왜 그러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논문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 연구의 문제점들을 나열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서론 쓸 때 방법입니다. 논문 잘 쓰는 방법. 남의 논문 잘 쓴 거를 카피해 갖고 와서 그 스타일대로 쓰시면 돼요. 처음에 오버뷰, 두 번째 목적, 두 번째 문제점, 세 번째 기존 리서치의 문제점, 세 번째 내 연구의 타당성.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논리적으로 빠져들게 돼 있어요. 왜 필요한지를 정해줘야죠. 내가 논문 왜 쓰는데? 너 이런 주제 재밌어 했지? 내 거 읽어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써줄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연구의 필요성. 왜 거절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수용하는지를 이제부터 내가 알려줄게. 사람들이 혹하겠죠. 이때 당시의 문제점은 왜 사람들이 사용 안 하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잘 만들어놨는데 왜 사용을 안 하지? 그러니까 객관적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억셉턴스가 중요하다. 시스템 개발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거기에 미치는 사람들의 인지적인 태도에 대한 연구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라고 처음에 서두를 확 날려버리니까 사람들이 확 간 거죠.
여태까지 기존 연구들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센세이션하게 반응을 보인 거죠. 이 논문이. 그러면서 연구의 중요성,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요? internal belief. 이게 뭐예요? use please하고 ease of use. attitude, usage. external 조금 빼고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부터를 프로세스를 연구하겠다고 나오죠. 우리 아까 전에 학위 논문은 external variable들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external variable 해서 내부적 프로세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쪽은 약간 뺐죠. 빼고 뒤에 나옵니다. internal belief부터 시작을 해서 나옵니다. 좀 정리가 됐죠? 1년 만에 좀 정리가 됐어요. 자기 논문을. 그러면서 external factor, internal factor로 넘어간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internal belief들, attitude가 external factor들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외생 변수들. 근데 기존의 논문들은 뭐 했냐면 이렇게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만 연구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니네 그동안 했던 거 다 이런 거는 오브젝티브하게 봤는데 서브젝티브한 거야. 나는 이제부터 서브젝티브하게 연구할 거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의 이론적 뒷받침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이론적 뒷받침을 여기서 찾아낸 겁니다. TRA에서. 소셜 사이콜로지 이론. 이름도 멋있죠? 소셜 사이콜로지 하니까 뭐 있어 보이잖아 막. 그죠? 아니에요? 있어 보이잖아. 뭔가 있어 보이고. 사회 심리학 이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인텐션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얘기니까. 왜냐면 계속 얘기하잖아요. 오브젝티브가 아니고 서브젝티브니까 사람들의 사회 심리학이 중요한 거죠.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이니까. 당연히 이 이론을 갖고 와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TRA, 그때 당시에 피셔바인의 TRA 이론이 있어서 그 이론을 가지고 내가 모티브를 삼았다. 계속 지금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논문의 방법론이에요. 논문을 잘 쓰는 방법. 논리적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내려오죠. 즉, 위에 있는 문단하고 위에 있는 문장하고 아래에 있는 문장하고 여러분들 써갖고 오면 다 따로 놀아요. A를 썼다 갑자기 B로 갔다가 C로 갔다가 다시 A로 갔다가 막 뒤죽박죽이에요. 주제가 없어요. 쓰는데, 논문이. 뭐냐면 지금 보는 것처럼 A 문장에, 즉, 이 말이 이 밑에 문장하고는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당연히 이 밑에 문장하고 이 밑에 문장하고 연결이 돼야 되겠죠. 뭐뭐에 대한 문제점 제기, 뭐뭐를 하겠다, 그거에 대한 설명, 문제점 제기, 다시 또 설명,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문장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문장을 만들어 놓고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가운데를 빼세요.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첫 문장, 마지막 문장으로 해서 논문을 다 읽어보셔서 내용이 이해가 된다. 그럼 좋은 논문. 쭉 읽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말이 툭 튀어나왔다. 내용을 보지 말고 중간이 아니고 첫 번째, 마지막만 놓고 보세요. 그리고 쭉 연결했을 때 다 이해가 되면 내가 좋은 논문 쓴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고쳐야 돼요. 만약에 나중에 내가 읽었는데 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사람한테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논문이 있으면 이 논리적 구조를 잘못 쓴 겁니다. 무지만이 나옵니다.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해서 주죠. 교수님들 주면. 갖고 오면 저도 빨간색으로 막 날려버립니다. 그럼 이제 심리적으로 쇼크 받고 가죠. 불바다 이러면서 그죠? 자, 그래서 TAM 논문을 만들었다. 여기 보면 자기 논문에 조금 전에 봤던 그 논문입니다. 86년도 논문이라고 써있죠? 출판을 8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중요한 키 빌리프 요인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베리어블들을 쓰겠다. 이렇게 나오죠. 두 개의 중요한 빌리프 요인들.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TRA is considered less general than TRA. 이 얘기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부분에 나오죠. 자기가 왜 TM을 쓰느냐. TRA가 더 좋다. 그러니까 TRA는 제너럴한 모델이다. 여기 보면 나오죠.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너럴한 모델인데 나는 그게 아니고 스페시픽한 well suited for IT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TM을 개발했다라고 써있죠. 분명히 자기가 목적에. 그 다음에 연구를 할 때
간단하게 한 것도 있고요. 시간에 비교해서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나중에 ease of use, 편리성이 어떻게 바뀌고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처음 논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과관계가 처음 했던 거와 마지막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보겠다. 이 내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뭐라고요? 볼런터리 환경입니다. 그러면 서브젝티브 놈이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 뺐다고 나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해 놨어요. 다시. 자, 이게 TRA 놈을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TRA에서는 external variable들로 안 했는데 본인 연구에서는 external variable들 연구가 있었다라고 써있죠. 그러면서 오히려 TRA 쪽에서 놓쳤던 이런 부분도 내가 더 연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뒤에 가보면 TRA가 TPB로 바뀝니다. TRA가 TPB로 바뀌어요. 90년도에. 왜냐면 TRA 썼더니 TRA에 대해서 이런 논문들이 막 나오면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가서 95년도인가에 이 피셔바인하고 그 아젠이라는 사람이 자기 논문을 확장합니다. 업데이트를 해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서 TPB라는 논문을 붙입니다. 보완을 해서. 거기에 미친 논문들이 이런 논문들이에요. 이 템 논문도 영향을 미쳤고 이런 논문들이 영향을 미쳐서 자기가 다시 수정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이론들이 계속 서로 보완해가면서 확장해 나가는 거죠. 자, 템에 대한 이론적 설명인데 86년도에 논문을 만들어서 내가 이 논문의 기반이다. 자기 논문을 이제 갖고 와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key purpose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를 쓰겠다. 팩터. 여기 보면은 external 팩터하고 internal 팩터, belief. 그 다음에 attitude, intention.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프로세스가 나오죠. 꼭지들이 하겠다라고 본 겁니다. 이게 템 모델의 기본 이론입니다. 템이라고 연구한 모든 논문은 이 연구 모형을 예를 갖다 써요. 이게 템 구조. 보면 유즈 플리스하고 이즈하고 유즈하고 이렇게 관계고 요 관계에서 이렇게 가는데 요거의 기본 모델이죠. TRA 모델인데 얘를 분리해서 쪼갰다. 이게 첫 번째 템 모델의 구분입니다. TRA하고 첫 번째 얘 두 개를 빌리프로 하나로 했는데 얘를 쪼갰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게 중요합니다. 얘를 썼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 템 변수가 나오죠. perceived usefulness하고 perceived usable. 여기도 perceived라고 써놨네요. 쓰고 PU 그 다음에 POU 써놨죠. PU는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은 subjective probability. 뭐라고 나왔어요? 주관적이라고 나오죠. 당연히.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시스템이 유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시스템이 유용하다고는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빌리프가. 실제로 100인데 나는 100이 다 아니래도 상관없어요. 50이라도 나는 100으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성능이 좋으면 좋다라고 더 좋게 느끼는 거예요. 기대 안 했는데 나중에 그게 expective에 영향을 또 미칩니다. EDM 모델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처음에는 뭐냐면은 잡 퍼포먼스예요. 잡 퍼포먼스. 처음에는 자기 직업, 업무. 왜냐면 이게 조직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템 모델은. 처음에 조직에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를 쓰라고 했는데 안 쓰는 거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잡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요즘 들어와서는 이 말이 바뀝니다. 인터넷은 잡 퍼포먼스가 아니죠. 인터넷이라는 거를 IT로 본다 그러면 인터넷은 재미있게 사용하려고 하는 게임. 게임의 목적은 뭐예요? 유즈플리스가. 레저거든요. 그러면 잡 퍼포먼스가 아니고 레저겠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바뀝니다. 나중에. 연구 모형에서 잡 퍼포먼스라고 안 하고 레저면 레저로 그러니까 게임은 레저로 바뀌고. 왜냐하면 내가 여가 선용하는 데 있어서 유용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유즈플리스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이 바뀌면서 설문 문항들이 바뀌어서 들어옵니다. 이즈 오브 유즈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프리 오브 에포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BI에서 유시지가 이제 바뀝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BI가 없었어요. 첫 논문에는. 잘 보시면 얘가 없었다가 얘가 들어옵니다. BI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애티튜드에서 액츄럴 유시지로 처음에 바로 갑니다. 우리 86년도 논문을 보면 86년도 논문에는 얘 인텐션이 없었어요.
얘를 갖고 왔다 그랬는데 인텐션이 빠져 있다가 이 논문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템 모델을 완전하게 만들 때는 인텐션이 들어와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왜 뺐는지에 대한 거는 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쨌든, 이제 다시 들어와서 논문 발표할 때는 이제 이게 최종 템 모델의 근본 모델이, 베이스 모델이 얘가 되는 겁니다. TRA의 차이점은 이제 여기, U가 BI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